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하는 기자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유치원 그 학부모들 환호성 지르는 거 들으셨죠? 예. 교육 문제인데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에 영어 수업을 받고 있다. 이게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발효된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르면 영어는 3학년부터만 배우게 돼 있습니다. 정규 수업이 있어요. 3학년부터. 예.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은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조금만 한시적으로 배우도록 돼 있는데 예. 방과 후 학교 과목으로 영어 과목을 다 돌려놓고 그 대신 의무적으로 들어라. 그러니까 방과 후는 방과 후인데 자유롭게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받을게. 의무적으로 들어라. 그럼 결국 정규 편성해서 교과 시간에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래요. 거죠. 3학년, 6학년 학생들은 사회과학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도 적발이 됐습니다. 자, 법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편법적으로 되고 이렇게 있군요. 뭐 초등학교까지 편법 쓰면서 영어 가르치고 있으면 학원들은 더 하겠어요. 학원들은 보통 3년 앞에 걸 가르친다고 하더군요. 평균을 잡아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한테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가르치는 거죠. 예. 고등학교 바로 들어갈 것도 아닌데 심한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영재고 과학고 대비 프로그램이면 예. 중학교 중학교 2학년 3학년한테 해당되어야 정상인데 초등학교 5학년들이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배워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수학을 풀어요? 중2, 중3이 배워야 되는 건데 고1 과정인데 이걸 초등학교 5학년이 됐죠. 의과대학 갈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이건 고등학생들한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의과대학반도 있어요. 중학교 대상으로 한 것만 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학원인데 강남 거기에도 사시는군요. 의대반이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5년, 야. 좀 김앵커 말대로 하면 6년에서 7년까지 앞당겨서 가르치는 그러니까요. 거죠. 초등학생한테 미국 AP 코스를 가르치는 학원도 있더군요. AP 코스가 뭡니까? AP 코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 우수하다고 인정된 일부만 뽑아다가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대학 과정을 미리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점도 인정을 하고 해서 대학도 또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이 만약에 이 코스에 들어간다면 7년 이상을 먼저 배우는 건데.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유치원인 척하고 꾸며놨지만 사실상 영어로 수업하는 유아 대상의 영어 학원. 이건 뭐 많고요. 예, 영어 유치원이라고 흔히 이건 뭐 얘기하죠. 새삼스러울 내용은 아니고요. 뭐 학부모들한테는 뭐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국제학교 유치부 이렇게 합니다만 무지하게 비쌉니다. 보니까 100만 원에서 180만 원 선이네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금 막 환호성을 질렀던 국공립 유치원 월평균 학비는 12,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서 국공립 유치원 떨어지면 로또 당첨 안 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렇게 또 가요. 예, 살인 방법이 유치원만 없어서. 해도 한 20만 원, 30만 원. 예. 근데 영어 유치원은 180만 원까지 가니까 100배 내지 150배를 받는 거죠. 그러네요. 예. 참 이렇게 시켜야 되나?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 만들어서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남 같은 경우 이런 말이 리턴이라고 들어보시죠. 리턴이. 리턴이란 말은 학부모들 사이에 많이 들리는 그렇죠. 말입니다. 예. 외국 갔다 살고 돌아온 아이들. 예,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애들이 다 영어를 줄줄줄 하는데 우리 애만 못한다. 저 리턴이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면 영어 가이를 일찍부터 시켜야 한다. 예. 그냥 유치원 다닐 나이에 영어 유치원 집어넣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인다고 요새는 또 개인 교사를 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인데도 이렇게 자꾸 시키려는 거는 역시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깔려 예. 있는 거겠죠.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건 내 집의 과도한 사교육은 결국 교육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다른 집에 대해서는 압박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복합적인. 그리고 그게 행위입니다. 다시 독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남들도 이제 다 한데 그거 그러면 또 그럼요. 우리 애는 더 올려야 되는 더 거죠. 올려야 예. 되고. 이 선행학습하는 게 실제로 얼마나 득이 되는지 이런 조사는 있습니까? 근데 상당히 소수의 학생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선행학습을 했는데 그게 개념이 뭐냐 그러면 설명을 못 한다고 하네요. 아하. 오히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성적에서는 또 저조하답니다. 예. 앞선 거 따라가려고. 그렇죠. 선행학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지 발달 단계라든가 뭐 사고 수준 이걸 넘어서는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건데 결국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겉만 얼른 배워서 예. 외워가지고 부모님이 오늘 그거 배웠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부모님은 확실하게 배웠구나고 이제 착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럴 수 있네요. 이렇게 무리한 공부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예. 결국 애가 학업 스트레스에 너무 찌들려 가지고 예. 비뚤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신감이 없어진대요. 선행학습을 많이 하면. 왜냐하면 늘 앞서가 있는 걸 배우려니까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겨우 따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잘해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예. 늘 뒤따라가기 힘들고 못하니까 결국 부정적인 평가가 커져서 나중에 보면 선행학습을 많이 한 애들이
도전 의식이 오히려 꺾여 있다는 거죠. 오히려 창의력도 줄어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저는 저 고등학교 수학 가르치고 싶지 않은데 네. 애가 좋아해요. 김현정 앵커가 그러고 있는 거 저는 아닙니까?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애가 이런 경우는 꼭 배우고 싶대요. 친구들한테 처지기 싫대요. 뭐 이렇게. 애가 좀 유난히 똑똑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 전문가들이 이렇게 봐요. 아이들은 엄마를 잘 따르고 엄마와 많은 시간을 지내고 엄마의 칭찬을 받고 싶어해요. 예. 근데 엄마가 막 걱정하고 속 끓이는 걸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죠. 당연히. 근데 엄마의 관심과 만족은 그 얼굴을 보면 학원 가는 거. 아,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 선행학습 알고. 많이 해와갖고 야, 너 그것도 아냐? 이 장면이 이제 눈에 선하니까 아이들은 자원해서 내가 그냥 할게요. 또는 야, 즐겁게 그렇게 하는 되는 척. 거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보다 훨씬 나은 거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찔립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학부모들. 결국 문제는 대입제도와 수능체제를 개편하면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예.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교육 현장에 법만 던져놓은 거죠. 대학 진학이 수능 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지금 입시 구조에서는 예. 학교 공교육 안에서도 일부 과목을 교육 과정대로만 진도를 나가면 수능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예. 예. 수능이라는 건 진도를 끝내놓고 몇 번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제도의 개편과 선행학습의 개선과 이걸 갖다가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교육부가 좀 신경을 다시 쓰셔야 될 것 교육이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이 돼야지 교육이 한국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그럼 안 되죠. 겁니다. 예. 변상욱 대기자의 축하 문자 그 사이에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끝나고 예. 나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